월말 김어준입니다. 패션 월말 개척교회 김홍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홍기입니다. 이번에 해외 순방 다녀오셨다고. 아니, 뭐 해외 순방까지는 아니고 파리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대형 기획 전시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거기 뮤지엄 들러가지고 계약 정리 좀 하고 패션 브랜드 들러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라는 게 있어요. 자료들 모음집. 거기서 뭐 가져올지 고르고. 이세희 미약계 8월에 죽었잖아요. 김건희 씨가 그 사람 전시하자고 일본 같이 가자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갔으면 아마 같이 그런 거 했겠죠. 뭐 가져와야 되나, 어떤 옷 가져와야 되나 이런 것. 그리고 도슨트를 좀 했어요. 박물관에서. 지난 시간에 스키아파렐리 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루브르 옆에 파리 장식미술관에서 스키아파렐리의 초대형 회고전이 열리고 있어요. 그걸 가서 도슨트를 했죠. 설명하는 거. 초록색 딱지 붙여줘요. 권위자들이라고 또. 원래 아시아 사람한테 잘 안 붙여줘요. 제가 그거 파리에서 이제 붙여준 겁니다. 너는 여기서 해설을 해도 된다. 넌 해설의 자격이 있어. 예, 그래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순방이 아니라 신방인가 그럼? 신방을 한 거죠. 그렇죠. 뮤지엄들을. 우리 대통령도 그 기간에 또 순방을 하셔가지고. 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도슨트 하느라고 진짜 막 골아 떨어지거나 뉴스를 안 보다가 파리에서 돌아와서 이틀 됐는데 그때서야 사실은 뉴스를 봤죠. 이 아저씨가 순방 가서 뭔 햇소리를 했는지. 또 영국 그 여왕님 그 또 조문은 안 가고 왜 모잔 이상한 거 쓰고 와가지고서. 굉장한 스펙타클을 놓치셨네. 이게 안 그래도 제가 뉴스들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또 탁 머릿속에 꽂아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구절을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브랜드하고도 상관 있고 이 정치적 사안하고도 연결이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제 복음을 씨앗에다 비유해요. 되게 유명한 패러그래프죠.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공관복음에는 예수가 천국에 대한 설명을 비유로 항상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비유로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이렇게 콱 들려주시는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였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였어요. 태극기 휘바이든 뭐 이런 거 나오던데. 자, 아멘. 네. 자, 오늘 브랜드는 뭡니까? 저희가 스키아파렐리로 이탈리아 패션의 포문을 열었잖아요. 이탈리아 패션 하면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진짜 대중들한테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최근에 영화도 나왔죠. 하우스 오브 구찌라고. 네. 이 패션의 역사에서 이 브랜드만큼 막장에 막장을 더한 브랜드가 없어요. 정말 재밌는 가족 기업의 이야기. 가족 같은 이야기가 될까봐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강렬한 가족 기업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아내가 남편을 죽인 이야기. 그렇죠. 죽였죠. 청부살인해가지고. 그렇죠. 그 아내의 어떤 성향 그리고 그 남자의 성향 이런 걸 보다 보면 또 이 대통령 내외가 또 떠오르는 제가 지난달 그 스키아파렐리로 보니까 인기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만회하려고. 그 말씀하시니까 대통령하고 연결되는 구찌와 관련된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뭐예요? 배낭여행을 90년대 초반에 처음 갔는데 로마의 스페인 계단 맞은편 그 유명한 명품 거리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정중앙에 딱 구찌가 있잖아요. 콘도티. 네, 맞아요. 거기. 콘도티 거리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명품이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 이 가게는 뭔데 이렇게 삐까번쩍해? 하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구찌 취향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야 너무 노골적이야. 그러니까 90년대였잖아요. 옷, 벨트 여기다가 막 로고 이따 심하게 박아가지고 그렇죠.
나 구찌잖아. 아 이거 너무 적나라하다. 빤스를 안 입고 다니는 느낌이야. 우리 대통령 볼 때마다 그 생각하거든요. 감추려고 하는데 하나도 감춰주지 않는 그 적나라한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걸 입거나 들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로고가 주인공이야. 그렇죠. 저 빤스 안 입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적나라하게 막 돌아다니는 느낌 있잖아요. 적나라한 그래서 느낌. 나하고는 안 맞는다. 이게 이제 구찌에 대한 첫 기억입니다. 상당히 공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찌는 지금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왜냐면 로고를 크게 박는 거야? 구찌는 그 지지 치는 애들 있죠. 스펠링 지지잖아요. 그렇지. 구찌라고 하는 그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일종의 문장 같은 겁니다. 엠블렘 같은 거. 이탈리아는 가죽 기업이 많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피렌체는 수많은 금 세공인들부터 시작해서 핸드메이드를 하는 장인들. 길드. 그렇죠. 13개의 길드가 실제적으로 그 도시를 통치하던 곳이었으니까요.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모나리자 남편이 상공업 길드의 대장이었어요. 유통업 하던. 우리로 치면은 이제 백화점 회장님입니다. 스페인에서 직물 수입해 가지고 검정색 베일, 요즘 영부인이 뭐 이렇게 망사. 망사 그런 거 수입해 가지고 돈 벌었어요. 그래서 모나리자가 그 검은색 베일을 쓰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모나리자를 얘기할 때 부잣집 와이프인데 왜 보석이 하나도 없냐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나리자가 이렇게 입고 있는 검은색 베일 자체가 오늘날로 치면 에르메스 켈리 40개 값이었다고요. 그 당시 최고의 명품이에요. 그 검은색 염료가 스페인에서만 독점 수입해 가지고 염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려한 색깔이 나는 블랙이었거든요. 요거 아주 좋은 정보인데 오늘 우연하게 얘기하네요. 말씀하시니까 또 격가지 얘기인데 네. 이탈리아 이제 배낭여행하면서 여기 브랜드들은 가족 기업이네. 대부분. 왜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가족 기업들이 많지? 내가 궁금해가지고 궁금하면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 토지 소유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토지 소유한 귀족들이 소작을 줄 때 토지 전체를 하나의 대가족하고 계약 그걸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소작농들은 전체를 다 소작할 수 있는 대가족을 구성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3대가 함께하고 필요하면 막 형제들 그래서 대가족 문화가 그때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작을 줄 때 이걸 쪼개가지고 여러 본토죠. 중세 그 봉건 영주 그렇죠. 밑에서 있는. 여러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 가족에만 되면 통으로 계약하는. 근데 이게 또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이탈리아의 후견인 문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가 충성하면 너의 생계는 내가 보장한다. 파트로나스 기사도 문화도 사실은 그거죠. 대부분 문화도 거기서 나온 거죠. 네, 그렇죠. 이 후견인 문화에서 대가족 문화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대가족이 사회 안전망이 되고 사회 규범이 되고 사회 계약의 단위가 되고 이게 나중에 가족 기업으로 연결되는. 좋은 지적이신데 이탈리아의 역사를 보는 게 나오잖아요. 마피아도 그런 거 아니에요? 현대사를 보세요. 국가가 형성된 게 얼마 안 돼요. 다 도시국가들이었잖아요. 쪼개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구찌의 첫 로고가 뭐였냐면 기사도 갑옷 입은 사람 옆에 배 운전할 때 쓰는 키라 그러나요? 그거하고 장미하고 요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걔네 엠블렘이었어요. 걔네 가문에. 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랑 비슷하더라고요. 방향을 잡는다? 이게 방향을 잡는 조타수니까 어떤 방향성을 향해 가는 리더십의 의미가 있고 장미가 충성의 의미도 있고 비밀을 어디 가서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 자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개를 같이 해서 기사도로서의 어떤 구찌그룹 이걸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찌 창업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귀족들한테 팔았나 보다. 그렇죠. 귀족들을 주 고객으로 했죠. 그러면서 누구처럼 이렇게 과거를 좀 잘 속여. 왜 웃으세요? 그 알도 구찌라고 이 구찌오 구찌의 아들 그리고 그 1921년에
요 구찌를 세운 창립자였던 구찌오 구찌에 이르기까지 예. 얘들 특징이 뭐냐면 지네 과거를 가지고 뻥을 잘 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응. 어떻게 뻥을 쳤어요?